너무 면역력이 면역력이 얼마나 좋을까? 자꾸 환기한다고 여러 대 드시니까요. 괜찮습니다. 게다가 그냥 에너지 열심히 낭비. 60쪽에 15번 같이 할까요?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안 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15번을 볼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곱셈고시과 관련이 있는지 식을 세워보다 보면 좀 느낌이 보여요. 자, 일단은 원이 크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작은 원이 두 개가 있는데 크기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이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원 너무 오랜만에 그린다. 선생님 3-1을 지금 안 하고 있어가지고 원을 너무 오랜만에 해요. 그 흰색으로 생긴 원 두 개 중에 조금 더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x고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y라고 되어 있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죠?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 두 개의 넓이를 제외해주면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체크해 볼까? 반지름의 길이는 뭐랑 똑같냐면 이 두 번째 원이라고 할게. 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랑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을 합한 거랑 똑같지 않나? 왜요? 이 두 원의 지름을 다 합친 것이 큰 원의 지름이니까 그거의 절반 해서 반지름들을 전부 다 합친 것이 가장 큰 원,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x 플러스 y 맞을까요?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반지름의 제곱을 해준 후에 뭐 해줘요? 이제 원주율 파이를 곱해주고 이게 가장 큰 원의 넓이, 여기에서 나머지 두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4x의 전체 제곱이야. 그러니까 4x 제곱이요. 그리고 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원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y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빼주는 건데 곱셈공식이 별거 없어요. 어디서 활용됐냐면 첫 번째 식에서 곱셈공식이 나왔어요. 이거 곱셈공식 첫 번째 공식이지. 그러면 곱셈공식 첫 번째 공식으로 우리가 이걸 전개해 볼게요. 동윤아 전개해 볼래? 4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y제곱 여기에 파이가 붙어 있고요. 여기서 4x제곱 파이랑 y제곱 파이를 지워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 빼볼까? 빼면 어떻게 될까요? 4x제곱 파이 소거되죠. 소거시켜버려. 그 다음에 y제곱 파이 소거시켜버려. 그러면 남는 것은 뭐니? 남는 것은 4x. 조심하세요. 4xy 파이. 그런데 파이가 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파이를 안전하게 이 문자 앞에다가 쓰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답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적을게요. 4파이 xy 이렇게 적겠습니다. 단위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61쪽 서술형 완성하기 부분은 먼저 과제로 줄 건데 예제 문제 1번, 2번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제 1, 2번을 그냥 같이 풀어줄게요. 그럼 예제 1번부터 볼게요. 길을 제외한 화단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얘들아 선생님이 예전에 엘리베이터 문 닫히듯이 이 직사각형의 폭을 이제 닫아버리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엘리베이터 문 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 틈을 옆으로도 닫고요. 위아래로도 닫아요. 그러면 이들이 딱 선이 만나게 되면서 작은 직사각형 하나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1단계에서 무슨 짓을 하라고 했나요? 1단계에서는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문이 닫히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직사각형이 될까 봅시다. 가로의 길이 어떻게 될까? 원래 이 화단의 정사각형 모양의 화단의 한 변의 길이가 A였는데 이 문틈의 폭이 2죠. 2m. 그 2m만큼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A-2m
2m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이 좀 못생겼다. 세로의 길이도 똑같은 폭만큼 줄었어요. 그러므로 A-2m가 될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문이 닫힌 거지. 엘베 문이 닫혀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1단계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 나타냈네요. 가로와 세로 길이 모두 다 A-2m지. 그래서 이제 1단계에 써줄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가로의 길이. 일단 가로의 길이라고 쓰는 게 원래 정확하다. 근데 우리는 항상 가로라고 해요. 귀찮으니까. 그냥 가로라고 해도 R은 먹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A-2m고요. 세로 길이도 A-2m다. 그럼 이렇게 나타낼게요. 1단계는. 이제 2단계에서 뭐라고 했나요? 2단계에서 이 화단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얘들아, 이 엘베 문을 닫고 길을 제외한 부분을 나타낸 이 사각형도 역시 정사각형이야.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화단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가로 곱하기 세로도 되는데 그냥 같은 거니까 제곱으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곱셈 공식으로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거 보이시나요? 곱셈 공식 몇 번처럼 생겨 먹었어요? 2번처럼 생겨 먹었지? 그럼 전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4a 둘이 곱한 다음에 2 곱하는 거지.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 단위는 미터, 제곱미터. 그래서 이제 단위까지 똑바로 써서 이제 정답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 유형 갈게요. 동현이 왜 여기 텄어? 너 약간 면역력 떨어졌나? 그 여드름이야? 그래요? 맞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피곤할 때 나는 그건 줄 알았어. 몇 주 전에 너는 시험 기간 때 우리 중학생들 시험 기간 때 졸라 많이 난 거야. 형 입안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난 거야. 너무 피곤해서 이러다 진짜 사망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마침 휴가여가지고 놀러 갔거든요. 지방에 있는 어떤 군산으로 놀러 갔어요. 군산 놀러 갔는데 거기 약국에서 약을 줘준대. 그래서 연고가 좋아요, 약이 좋아요. 그러니까 약이 좋아서 약이 져줄게요 했는데 약을 줬는데 10,000얼마였어 약이. 연고했으면 한 4,000원? 3,000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거 말 못한다. 약간 쿨한 척 하려고 쿨병 걸려가지고 그냥 쿨하게 결제하고 막 열심히 처먹었어요. 근데 그런 약 다 비타민이잖아. 아시나요? 이런 거에 입병이나 먹는 약은 다 비타민이어서 비타민을 12,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 돈으로 과일을 사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비타민을 돈 주고 약인 척 포장해서 샀어요. 예제 2번? 우! 지금 덥다. 부어 뒤지겠다. 점점 있으니까. 두 번째 예제 2번에 얘들아 이거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거거든? 이렇게 연속된 제곱의 합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러면 곱셈 공식 중에 얘랑 제일 비슷하게 생겨먹은 애 누굴까? 3번. 3번 공식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공식으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전개를 해나가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5-1 있고요. 5 플러스 1 있고요. 그 다음에 5의 제곱 플러스 1 있고요. 그 다음에 5의 4제곱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개해볼게요. 자, 이거는 중심곡이야. 뭔 소리냐면 중학교 심화문제, 고등학교 기본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너희가 공통수학 배울 거지. 거기에 또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앞에서부터 곱셈 공식 쓰게끔 생겨 먹었으니까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 어떻게 돼요? 5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사실 서술형이라서 이거를 다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쓸게요. 여기다가 5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뒤에 있는 새끼들은 아직 전개가 안 됐어요. 뒤에 있는 애들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전개가 되냐면 5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랑 5의 제곱 플러스 1도 합차 이용할 수 있는 형태다.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5의 그치 5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놈 남은 거 있어. 5의 4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이것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5의 몇 제곱일까요? 이거 16제곱으로 착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일단 지수 법칙에서 이 둘을 제곱해야 돼. 5의 4제곱의 제곱은요. 16제곱이 아니라 몇 제곱이에요? 8제곱이지. 8이지. 그래서 5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5의 a제곱 플러스 b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쓴 게 선생님 지금 쓴 게 1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2단계에서 a 값이랑 b 값이랑 구해서 계산할게요. 2단계에서 a 값 구합시다. a는 뭐예요? 그치. 5의 지수인 8이고 b는요? 마이너스 1이고요. 뭐 하래요?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하라고 했네. 얼마일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유제 두 문제는 이제 숙제로 한번 해보시길. 숙제로 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뭘로 넘어갈 거냐면 우리 이제 공통수학 1으로 넘어갈 거예요. 선생님은 항상 개념 노트를 좀 적는데 이 책을 만들 때 개념 부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개념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하시되 선생님이 이 곱셈 공식이 요만큼만 나와 있는 게 졸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선생님 나름의 스타일대로 곱셈 공식을 정리하는 버릇이 있어. 그래서 곱셈 공식을 좀 줄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공통수학 1이라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안 어려워 얘들아. 할 수 있어. 가 아니라 좀 어려운데 처음에는 처음에 어려운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전 수업이 예비 중3 애들이란 말이야. 그것도 나름 제일 윗반이야. 근데 그 친구들 수업하는데 아까 동윤이랑 승관 좀 선생님이 답답해하는 거 봤을걸? 밑에서. 그 친구들 수업하는데 공통수학이 얘는 3번째 하는 거예요. 3번째 하는데도 졸라 못해가지고 엄청 뭐라 그랬어. 아, 그 반 수준이 3번쯤 하면 좀 알아들을 수준이에요. 솔직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공통수학은 너희가 진짜로 고1이 되기 전에는 최소한 4번은 해야 돼요. 4번 죽어요. 최소한 4번은 해야지 아 이렇구나 하고 뭔가 이걸 보자마자 문제가 풀리는 정도?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눕혀서 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처음에 시작할 거는 이제 다항식이라는 1단원을 시작할 거고 쓸 거 많아요. 왜냐면 고형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식을 다루는 대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쓸 게 굉장히 많아요. 개념 노트에 넣었어요. 네. 좀 정리하는 나름의 스타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이 개념들 잘 참고하면 좋아요. 선생님 개념 말고 이 책의 개념도 너무 좋아. 잘난 척하고 선생님 개념만 따르라고 하진 않을게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항식의 정리 방법. 개념이랑 개념 노트랑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 개념에 뭐가 나오냐면 다항식의 정리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뭘 할 거냐면 다항식의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의 용어 정리라고 할게요. 첫 번째. 연두색 옷 있나? 응? 알았어. 오케이. 아, 승아가 대장이야? 아니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아까 열불났어요, 진짜? 아니 근데 아까도 약간 그 전처럼 좀 많이 뜨거워가지고 네. 많이 덥긴 하다. 이거 그쵸. 트니까 여기는 애들이 되게 에어컨을 40도로 해가지고 냉방으로 40도로 했어. 근데 일단 다항식을 용어를 좀 정리할 건데 너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중학생 때와 좀 다른 느낌의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 다항식을 하나 생성할게요. 이러한 다항식을 하나 만들게요. 다항식 맞을까요? 항이 몇 개 있어요? 네. 4개 있지. 자, 항 구분하는 거 어떻게 구분해 너희? 맞아. 부호 앞에서 끊어버리면 총 4개가 나오잖아.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어야 되는데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의 항이 나오죠. 이 각각의 덩어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하고 이 항들이 모여있는 거
항이 한 개 이상이면 다항식이에요. 그럼 항이 하나인 것도 다항식일까? 네. 네, 단항식도 다항식입니다. 일단은 총 항이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졸라 쉽지. 저기서 개수를 찾아라 하면 찾을 수 있지. x제곱의 개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그치,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잖아. 자, 상수항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자, 근데 선생님이 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자, 다항식을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중학생 때는 우리가 상수항이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뭘 생각했어요? 문자가 없어요. 그치? 문자가 없이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상수항이라고 했지. 이제 고등학생 때 조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x에 대한 상수항이다 이렇게 문자에 대한 상수항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기준 문자가 x고요. x에 대한 상수항을 물었잖아. 이 x에 대한 상수항이라는 거, 고등학생 때의 상수항이라는 거는 이 문자가 없는, x가 들어있지 않은, 곱해져 있지 않은 항을 전부 다 x에 대해서 상수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x에 대한 상수항은 마이너스 9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y제곱이랑 그렇지. 문자가 x 문자가 아예 없는 애들을 찾으면 돼요. y제곱도 x에 대한 상수항이고요. 또 플러스 5y도 x에 대한 상수항이에요. 또 마이너스 9도 x에 대한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때랑 느낌이 다른 점 하나. 문자가 들어있어도 그 문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상수항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이라는 거는 이제 더 정확한 용어로 중학생 때도 그렇게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은 항.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맨날 그냥 숫자만 찾았죠. 근데 뭐뭐에 대한 상수항이다 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그 문자가 들어있지 않은 항을 전부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상수항이다 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 x 뭘로 할까?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에 대한 상수항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해주냐면요. 그 문자가 들어있지 않은 항, 그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은 항, 이것을 이 뭐뭐에 대한 상수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다항식이 몇 차식인가요? 했을 때는 이제 이 몇 차식이라는 것도 그 문자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은 얘들아 x에 대한 몇 차식일까? x에 대한 오 진짜요? 이거요. 이 위에 거 위에 거 얘들아 3차. 3차식이죠. x에 대한 3차식. 왜? 최고차항, 차수가 가장 높은 게 3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y에 대해서는 몇 차식이에요? 2차. 그치, y에 대해서는 2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를 결정할 때도 그 문자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할 때도 n차식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 문자의 최고차를 찾아야 돼. 그 문자의 차수를 확인하는데 최고차. 최고차라고 하면 가장 높은 차수를 의미해요. 가장 높은 차수. 이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랑 조금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문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문자를 기준으로 상수항도 세팅이 되고
몇 차식인지도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식의 정리 방법에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이런 걸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수학을 배울 때 내림차순을 주로 많이 씁니다. 내림차순 언제 많이 해봤냐면 선생님 1학년 애들도 그 님 모의고사 이제 봐야 되구나. 그거 말고 뭐야 꽃풀 모의고사 보면은 혹시 성적 올려줬나요? 비공개로 해서? 1학년 반은 안 올려줬죠 그동안. 줄 세워서 올려준 적 없죠? 이름 가리고. 네. 1학년한테 그래요? 그 여기였는 거. 근데 그게 꽃풀이 아니었던 꽃풀은 아니었고, 꽃풀은 아니었고. 나전설 말고 없지 않아? 모의고사 한번 올려주셨던 아, 한 번 올려주는 한 것 번. 같은데. 한번 뭐 올려주셨던 그래요? 1학년한테 잔인했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1등 점수부터 해서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로 내려가게 올려주잖아. 이게 바로 내림차순이에요.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 요거에 대해서 좀 볼게요. 다음 식의 정리 방법. 두 개가 있고요. 하나가 내림차순, 하나가 오름차순. 귀찮으니까 저렇게 쓸게요. 그냥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차수 왜 그래요?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오름 차수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제 차수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선생님이 앞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하면 이렇게 화살표 아래로 이렇게 내릴 거고 오름차순은 이렇게 화살표 위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저 선생님이 써놓은 식 하나 있지. 옆에다 써놓은 식. 이거 한번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그럼 x에 대해서니까 x의 차수가 가장 높은 것부터 적어야 돼. x 제일 높은 게 몇 차예요? 그래서 이제 x 세제곱이니까 3차항이 가장 크지. 가장 차수가 높죠. x 세제곱부터 써주시고 x 제곱 2차항 있나요?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있어. 이걸 써주시고 자, y는 떨거지야. x 입장에서 y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x부터 먼저 챙겨야 돼. x 2차항 썼고요. x에 대한 1차항 있어요? 없어요? x에 대한 1차항 있지. 그래서 1차항 써주시고 그럼 x가 없는 x에 대한 상수항 이 새끼들은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차수가 낮은 게 되는 거예요. 가장 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맨 뒤에다가 적어주는데 그냥 선생님은 원래 정리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나름 지들끼리 서열을 정해서 또 내림차순을 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해주는데 사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x에 대해서만 똑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y에 대해서 오름차순하자 또는 x에 대해서 오름차순하자. 그래서 오름차순이면 이걸 어떻게 적으면 돼요? 거꾸로 적으면 되겠지.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여기서 변형할게요. 이렇게 변형할 거야. 하나만 변형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까요? 누구부터 써야 될까? x 세제곱. 그치, 차수가 가장 높은 x 세제곱부터 그 다음은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2차항 써야 되고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x. 얘네들 어때? 차수가 동등해요. x에 대해서는. 왜? x라는 문자가 하나 곱해져 있지. 원래 그냥 5xy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자에 대해서 아니고 그냥 차수로 보면 이거 2차다 얘들아. 제곱 없는데 2차예요. 이 차수라는 걸 항상 지수로 많이 오해하는데 차수는 정확히 뭐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2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곱이 없어서. 1차로 생각해요. 엄밀히 말하면 2차인데 x 입장에선 몇 차일까? x는 하나 곱해져 있지. x 입장에서는 1차니까 이 새끼가 이제 이 다음에 와야겠지? 1차 애들이 와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x에 대한 상수항은 x 없는 아이들만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내림차순 정리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왜 하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식을 정리해놔야 이 다음에 뭔가 문제를 풀 실마리들이 나와서 보통 많이 쓰는 건 내림차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식의 계산, 사칙연산으로 갈 건데 이 사칙연산이라면 덧뺄 곱 나잖아. 덧뺄 곱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건요. 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곱을 배우고 나서 뭘 하냐면 5개 무슨 공식을 배웠죠? 거기에 추가로 10개가 더 등장해요. 그래서 그 곱셈 공식이 생깁니다. 다음 식의 사칙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은 졸라 쉬우니까 바로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식의 덧셈 뺄셈은 너희가 못하지 않아.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나와요.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이요. 그리고 2차 식의 덧셈 뺄셈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덧셈의 계산 법칙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이거 어제 초등학교 6학년 예비 중인 애들 이거 덧셈의 계산 법칙 했는데 귀엽지? 덧셈의 계산 법칙 같은 거 있어요. 부러워? 우리 그때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안 힘들었어요? 지금보단 낫죠. 오! 비교도 안 돼요. 그러네. 너네가 1년 만에 공수를 배우는 거야? 오. 덧셈의 계산 법칙은 2개가 있는데요.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이 있어요? 아시나요? 교환 법칙. 군대밖에 교환이 뭔가 위치에 관한 법칙이에요. 더하는 두 수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서 더해도 결과가 같다는 거. 아 그치 이거 되게 옛날에 해가지고 기억 안 나죠. 그때가 졸라 좋았다 우리 그치?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법칙이 있을까요? 군대는 곱셈인데 그것도 군대밖에 생각이 덧셈이. 안 나요. 그렇지 결합 법칙. 지원이 그 1년 전만 해도 그런 만화책 읽는 친구인지 몰랐는데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3개 이상의 다항식을 더할 때 어느 것 2개를 먼저 더해서 나머지를 더해도 덧셈의 결과는 똑같다는 거지. 그런데 얘들아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덧셈에서 성립하는 법칙이지 뺄셈에서 성립하지 않아요. 생각해봐. 5 빼기 2랑 2 빼기 5랑 같니? 다르지. 그래서 이제 덧셈에서 성립하고 곱셈에서는 여기서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돼. 어떤 법칙에서? 너네가 좋아하는 거! 분배 법칙이라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식은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수처럼 덧뺄 곱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덧셈의 계산 법칙으로는 이렇게 2개가 있고 여기에 곱셈에서는 추가적인으로 분배 법칙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덧셈 뺄셈 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만 하면 되는데 얘들아 너무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만약에 쉬운 문제에서 나왔다. 쉬운 문제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그럼 나왔을 때 너희가 이거를 하나하나씩을 써제끼고 앉아 쓸 시간이 없어요. 암산해야 돼. 이거 암산해야 돼. 연습할게요. 연습한다. 암산하는 거. 자 일단은요 페이지 4쪽으로 올게요. 오셨나요? 자 페이지 4쪽에 암산 갈 거야. 페이지 4쪽에 3번이요. A랑 B랑 C랑 나와 있지.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 동류항끼리 계산해버리세요. 머릿속으로 계산해버리세요.
이걸 쓰는 거조차 선생님 막 시간 아까울 정도? 이거는 빨리빨리 풀어내야 돼서. 자, 우리 이거를 암산으로 한번 해보자. A에서 B 더하고 C 빼면 되는 거지? 자, 먼저 3차항을 계산해 볼게요. 1, 개수만, 선생님 개수만 얘기한다? 1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2. 그래서 2x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이제 2차항입니다. 3 더하기 1 빼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3 더하기 1 빼기 여긴 없어. 2차항이 0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4x제곱 이렇게 나와요. 1차항 계산할게요. 1차항 여기 없어요. 0 빼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더하기지. 0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죠? 여기서 빼기 3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x. 천천히 가는 거야. 이것도 그냥 너희가 하면 더 빨리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 문자가 아무것도 없는 항을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 3이에요. 여기서 1 빼주세요.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계산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왜 암산하라 했냐면 잘난 척하라고 암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시험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져서 다른 거에 집중해야지 이런 거를 다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암산으로 빨리빨리 계산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덧셈과 뺄셈입니다. 의문점이 드는 거 따로 없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망의 무슨 셈으로 가야 돼? 대망의 곱셈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다항식의 곱셈인데 선생님이 지수법칙 복습 안 시켜줘도 되죠? 분배법칙 복습 안 시켜줘도 되죠? 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으로 곱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전개하고 앉아있자니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떤 공식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니까 그걸 통해서 더 빨리 계산하자는 게 이제 다항식의 곱셈 공식이에요. 그럼 이제 다항식의 곱셈으로 갈게요.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분배법칙 이용해서 전개하고요. 동류하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으로 전개를 해주고요. 지수법칙이 적용됩니다.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고요. 이걸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식들은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곱셈 공식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곱셈 공식은 프린터를 줄게요. 쓰지 마세요. 힘드니까. 개념 노트에 또는 책에 딱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아, 망가졌어. 조준쌤 때문이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이거 부착하면 좋은데요. 혹시 푸른 선생님이 한 개 있는데 또 있는 친구가 있나? 희찬이 있다고요? 네.
풀을 테니까요. 좀 노트에 붙이시든 하나 더 있어 얘들아. 2개거든 이 쪼가리가. 그래서 노트에 붙이시든 책에 붙이시든 본인이 좀 자리를 잘 잡아봐요. 이 쪼가리가 2개예요. 왜냐면 우리 곱셈공식 배운 다음에 변형 배웠지. 근데 그 변형이 또 곱셈공식이 많아진 만큼 변형도 많아졌어요. 오늘 이거 외우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테이프가 있긴 해. 아 테이프가 있어요? 빌려오셔도 됩니다. 빌려오겠습니다. 변형까지 한 번 해줄게요. 여원이 쓰면 될 것 같은데? 저 선생님 풀이에요. 지원이는 이따가 아이들 다 풀 쓰고 나서 우리 에어컨 언제 틀었어? 아니 난방 언제 틀었죠? 얘들아 선생님 난방 틀었어 혹시? 네. 아 기억이 없었어요. 자, 테이프 좀. 나 훌륭했어. 훌륭했어. 이따가 뼈저 너무 살 뻔했는데.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해요. 아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곱셈 공식 외우기예요. 풀 필요한 사람. 위. 가야. 아, 잘 줬는데 진짜 지원. 지원아, 그러게, 야구 무슨 한번 일이야? 보고 나 A 그런 방금. 정신력이 떨어지지. 만화책 뺏을 거야. 야, 이거 써. 야, 아이 근데 귀찮아 내가 이거 써 그냥. 하나가 더 그런 있어. 필요 없는데. 아 그냥 이거 써 그냥. 귀찮아. 지원이 어떻게 해? 지원아 저 그래, 되게 다 쓰지 마. 쓰고 나면 남은 걸로 합시다. 지원아, 네가 이렇게 못 잡아서 이렇게 됐잖아. 와, 그래도 잘 던졌어야지. 나 잘 줬어. 잘 던졌어 쟤는. 못 받은 네 잘못이지. 안 나. 아! 뭐 그런 느낌 또. 오 진짜요? 오. 왜 좋아하는 거야? 오. 완벽히 부셨어. 아니, 화외자. 또, 야, 줘봐. 제가 새로운 먼지로. 친구? 파괴죠.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야, 줘봐. 기다려. 이렇게 이제 가서. 나 곱셈도 계산 법칙이 있는데 안 써주면 너무 허전하니까 그냥 이름만 쓸게요. 교환 결합 분배라고 해서. 끈적끈적. 네. 손 한 번 안 씻고 할게요. 그럼요. 곱셈 공식을 선생님이랑 오늘 좀 외워야겠어. 그리고요, 오늘 받은 책에서는 책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곱셈 공식 연습할 수 있는 걸 숙제로 줄 거예요, 오늘. 에? 왜요? 승아가 들어오면 한번 좀 해봅시다. 나 곱셈 공식을 같이 보면서 졸라 노잼이긴 하지만 같이 보면서 이걸 이제 머릿속에 습득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보면 안 외워질 수 있으니까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서 곱셈 공식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어. 첫 번째 버전이 뭐냐면요. 미드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중학교 버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곱셈 공식 두 번째 버전은 하이라고 돼 있죠. 고등학생 때 새로 배우는 곱셈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5개의 곱셈 공식은 선생님이 안 하고 가도 될까요? 동현아 이거 삐띠 안 해도 되지?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 두 번째 버전으로 갈게요. 첫 번째 공식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나왔고 세 개의 항의 제곱. 선생님은 이걸 3항 제곱이라 그래. 세 개의 항의 제곱이라 그래서 이 새끼 앞 시간 수업 때문에 그래. 앞 시간에서 선생님 욕을 너무 많이 그래. 저거를요 제곱하는 거를 한 번 알려줬었어요. 중3 때는 저거를 두 개의 항을 묶어가지고 치환해서 전개하라고 했거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외웁시다. 자, 먼저 뭐가 나오냐면 각각의 항의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나오고 두 개씩 곱해서 거기다가 2를 곱한 게 나와요. 앞에 있는 새끼 두 개 곱한 거에다가 2 곱해요. 2AB.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새끼 두 개 곱한 거에다가 2 곱해요. 2BC. 그리고 뒤에 거랑 앞에 거랑 얘네는 아직 안 곱했잖아. 얘네도 곱해요. 거기다가 2를 곱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좀 외워야 돼요. 이제 슬슬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버전에서 어떻게 쓰냐면 활용 버전에서는 이걸 이렇게 써요. 이게 곱셈 공식이 도형에서도 잘 활용되거든요. 이 첫 번째 곱셈 공식은 특히 진육면체에서. 그때는 이 2를 묶어서 활용합니다. 묶어서 곱의 합이라 그래. 선생님이 이걸 곱의 합이라고 명칭해요. 곱들의 합이라서 이 곱들의 합이 이렇게 2로 묶인 채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에서 요 값이 나오고 요 값이 나왔어. 그럼 얘들아 이 값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활용해요. 그럼 첫 번째 공식 이제 외워주세요. 슬슬. 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곱하고 2 곱하고 곱하고 2 곱하고 곱하고 2 곱하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공식은 어떻게 생겨먹었나요? 2항의 제곱이 아니라 2항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는 전개하면 항이 총 4개로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에 뭐가 나오냐? 앞에 있는 항의 세제곱이 나오고 맨 뒤에는 뭐가 나오냐? 뒤에 있는 항의 세제곱이 나와요. 이 패턴은 마치 곱셈 공식 우리 첫 번째 거랑 비슷하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나온 거랑. 근데 여기는 가운데가 졸라 불편하게 나와요. 가운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3에다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3에다가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곱한 게 나와요. 3A 제곱 B. 그 다음에는 3에다가 자리가 없어서 3에다가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그래서 3AB 제곱. 이렇게 나와요. 보이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러면 저기에서 B 대신에 B만 마이너스 B로 대체한 게 바로 3번 공식이에요. B만 마이너스 B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마이너스가 될까? 위에 있는 식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어. 첫 번째는 B 아예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A세제곱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얘는 어때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 들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되지. 마이너스 3A 제곱 B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건 어때요? 플러스지. 왜냐면 마이너스 B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뒤에 건 어때요?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저 2번만 외우시면 3번은 세트로 외우는 거야. B 대신에 마이너스 B만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까지 갔고요. 4번으로 갈게요. 4, 5번도 너무 중요한 공식인데 이거는 이 전개 과정보다 거꾸로, 역으로 하는 반대,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A 플러스 B가 있고 2항짜리가 있고 2항짜리가 있고 뒤에 3항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부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전개하면 선생님이 전개 과정은 안 보여줘도 되지. 노가다니까. 전개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앞에 2개 부호만 싹 바뀐 게 있어. 그게 5번이에요. 앞에 부호만 바뀌었어요. 앞에 부호 2개가 바뀌었어요. 보이시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 거. 이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고 얘네 부호 졸라 헷갈릴 것 같잖아. 그래서 부호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거 가운데가 플러스로 나오려면 이 항이 무조건 플러스면 돼. 가운데가 마이너스려면 이 항이 마이너스면 돼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부호는 언제나 반대. 언제나 반대. 뒤에는요. 언제나 플러스. 언제나 플러스. 그럼 이거 연습하자.
선생님이 너무 다 써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이거는 저식으로 보이니 혹시? 4번 또는 5번 형태로 보이시나요? 보여야 돼. 보여요? 그러면 이건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x 세제곱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 8 이렇게 나타내줘야 돼. 그래서 저게 그냥 문자로 나와 있는 거랑 이렇게 수가 포함된 거랑 매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매치하는 것도 해줘야 돼서 오늘 이거를 숙제로 연습시킬 거예요. 공식을 외우는 것도 숙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연산 프린트 좀 줄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 토요일에는 이 곱셈 공식을 그대로 쓰는 시험을 하나 내겠습니다. 그대로 쓰는 거. 근데요, 친절해요. 선생님 친절해요. 왼쪽은 나와 있고 오른쪽만 쓰게 할 거예요. 그럼 졸라 친절하잖아? 아니에요? 그나마? 나쁘지 않은. 그쵸?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1, 2, 3, 4, 5번 어찌어찌 저렇게 만났는데 존나 못생겼어요. 1, 2, 3, 4, 5번. 근데 6번부터가 더 못생겼어. 6번부터가 난리 났어요. 잠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라고 해서 1차식 3개가 x의 개수가 1인 1차식 3개가 곱해져 있다. 우리 저거 2개짜리 곱하는 게 4번 공식이었죠. 근데 얘는 3개짜리예요. 그래서 얘는 더 길게 거창하게 나올 거고요. 얘도 이 전개 과정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맨 먼저 뭐가 나오냐면 x의 세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숫자들 보이니? a, b, c 숫자예요, 이거. 이 뒤에 있는 수들의 합이 바로 2차 항의 개수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선생님이 이거 얘들아 뭐라고 아까 말했었지? 이 명칭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명칭 뭐라고 했었는지? 곱의합이라고 했어요. 곱의합. 발음이 좀 곱의합. 이 곱의합들이 바로 1차항의 개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곱의합이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곱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문제를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냈어. 그래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다른 공식이 아니라 똑같은 공식이에요. 맨 처음에 뭐 나올까요? 그치, x 세제곱 나오고 두 번째에는 뭐 나온다 그랬어? 저 새끼들의 합이 나온다 그랬지. 다 합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x제곱. 그 다음 세 번째 1차항 계수는 뭐가 나온다 그랬지? 곱의 합. 그럼 둘씩 곱해요.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b.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c.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치.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는 이렇게 거꾸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두세요. 이렇게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맨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쟤네들의 곱이 나와야 돼. 쟤네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ABC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숫자가 들어가도 얘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세제곱 나오고 2차항 개수는 합, 1차항 개수는 곱의 합, 상수항은 곱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6번은. 7번으로 갈게요. 7번. 7번 되게 낯설어.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7번은. 6번 같은 건 나름 곱셈공식 4번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7번은 완전 낯설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거 애들이 잘 못 외우더라고. 여기 괜히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를 써주는데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일단 8번. 8번 봐봐. 8번. 제일 길어. 물론 9번, 10번도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쓰면 8번이 제일 길어요. 8번은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왔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곱의 합들 다 뺀 거 나온 거 보이니?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돼요. 난리가 났어. 지금 벌써 외우기 싫어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죠? 그럼 이거 문제 내볼게요. 지랄났지? 저런 거 누가 만들어요? 그쵸? 대처. 에. 일단 선생님이 지금 A, B, C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는지 잘 봐. A에 뭐 집어넣었어요? A 자리에. A. 그냥 A. B 자리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B. C 자리에는? 1. 그럼 여기서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A 세제곱 그리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세제곱 그리고요? 플러스 플러스 1.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에 플러스 1. 플러스 곱한 거에 마이너스 3 곱해야 되지. 이 새끼를 곱한 거에 마이너스 3 곱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3AB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요 식은요 너희가 곱셈공식 고등 버전, 하이 버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찾은 사람 말해주세요. 몇 번에 있는지. 네, 맞습니다. 10번 보실래요? 10번 오른쪽 봐봐요. 어때요? 10번 오른쪽이 저것처럼 생겼지.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요 놈을 인수분해하면 그 10번의 앞부분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도 문제가 연결돼서 나와요. 짜증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번하고 10번은요. 이거 그냥 바로 보면 9번만 봐도 알아볼 것 같은데 9번이요. 일단 안에 거 어떻게 생겼니? 안에 우리 친숙한데? 왜 친숙해요 이거? 중학교 1번. 그치,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1번이죠. 아직 중학생이지만. 쟤네들 전개하면은 뭐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대충. 그러면 a제곱이 두 군데에서 나온다? 돼요? 2a제곱 이렇게 나와요. b제곱도 두 군데에서 나온다? 이것도 돼요? 그 다음에 c제곱도 두 군데에서 나오죠. 그리고 요 가운데에서 무슨 항 나와? 여기서는 2ab. 그리고 여기서는 가운데에서 뭐 나와요? 2bc. 여기선 가운데서 뭐 나와요? 2ca. 이들한테 전부 다 2분의 1 때린 거야.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고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외워두시고 선생님이 밑에다가 11번으로 추가 하나 할게요. 이거 오늘 쟤네 알려줬는데 또 까먹어가지고 엄청 욕했거든. 위클리 테스트 봤는데 절반 넘게가 제 시험이야. 그래서 엄청 욕했거든요. 엄청 욕했거든요. 이거 하나만 더 적어줍시다. 이것도 되게 자주 사용되는데 대놓고 이거 사용하라고 알려줬고 시험에 냈는데 이 새끼들이 까먹었어.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곱셈공식 11번으로 하나만 더 적을게요. 되게 잘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이걸 원래 푸는 방법이 있어. 아직 문제를 못 만나봤지만 원래 푸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구할 것들이 많아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면 너무 편하니까 써줄게요. 너희도 또 까먹을 거지? 알려줘. 보이시나? 합 곱하기 곱의 합 빼기 곱. 저것만 하나 추가해 주시면 관련된 문제 풀 때 졸라 유용할 거예요. 일단 사실 첫날 곱셈공식 변형까지 한 번에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오늘 곱셈공식만 시킬 거예요. 괜찮지 그거는? 괜찮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곱셈공식을 외우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그
그 다음에 이 앞에 배웠던 내용들 있지. 다항식에 대해서 막 뭐 내림차순이라던가 오름차순 같은 것들 그런 걸 배우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뭘 해보실 거냐면요. 숙제로 낼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너무 배운 게 없어서. 뭘 해보실 거냐면요. 14쪽에 응용도전이라고 돼 있는 파트에서 배운 내용만 체크해 줄게요. 진짜 얼마 없어서 배운 내용만 체크를 좀 해볼게요. 체크 표시로 해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쳐도 되고요. 오늘 할 수 있는 분량이야. 44번. 아, 오늘 숙제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45번이요. 46번이요. 없습니다. 다음 쪽이요. 50번이요. 51번. 52번. 53번. 에? 7문제 아니야? 미쳐 진짜. 7문제 많다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랑 앞에서 그냥 조금 나간 부분까지만 숙제를 할 거예요. 앞에서 조금 나간 부분이 어디냐면 8쪽까지거든? 근데 4쪽에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4쪽도 골라서 풀어야 되거든요. 4쪽에는요 3번까지만 하세요. 이 1, 2, 3번은 혹시 지금 해볼 수 있을까요? 4쪽에 있는 1, 2, 3번은. 네, 1, 2, 3번 지금 하고 남은 시간에 곱셈 공식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이 너희 곱셈 공식 연산 숙제랑 저거 채점을 좀 해야겠어요. 남은 시간.